네, 올해 마지막 연휴에 초미세먼지가 날아들어 곳곳에서는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또 황사까지 온다는 전망이라서 연일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과 해넘이, 해돋이 날씨를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하늘도 뿌옇고 목도 좀 칼칼했던 게 미세먼지가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주의보가 많은 지역에 걸쳐서 내려졌었잖아요. 예. 오늘은 좀 어떤가요? 예, 오늘은 어제와 비교해서는 확실히 미세먼지 농도가 좀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서울에서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었고요. 뭐 강원도라든지 충청 지역, 울산, 대구, 부산, 광주, 그래서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었습니다. 주말을 뒤덮은 초미세먼지는 역시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스모그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또 하나는 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 오염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떠오르면서 아무래도 두 가지의 영향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게 됐는데요. 현재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21시간 만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가 됐고 경기 북부가 오늘 오전까지 남아 있다가 조금 전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가 되면서 현재는 이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곳들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라든지 이 충남 서해안 지역들 주로 이제 수도권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이 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한 2배가량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황사가 날아들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황사가 날아들기 때문에 서쪽 많은 곳에서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출할 때 그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꼭 착용하고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세먼지주의보, 초미세먼지주의보 다 해제됐습니다만 황사 소식이 들어있더라고요. 좀 자세히 좀 전해주실까요? 예, 그 기상청에서는 일단 서해안 지역들 그리고 남부 많은 곳에서 오후 늦게까지 그 황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평소보다 한 2~3배가량 그러니까 미세먼지 나쁨 단계에 해당하는 곳들이 있겠고요. 주로 이제 수도권 지역보다는 이 충남 서해안 지역들 그리고 호남 서해안 지역들 그다음에 남부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이제 옅은 황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초미세먼지보다는 이제 미세먼지 농도 그래서 어제 들어왔던 이 미세먼지보다는 입자가 좀 큰 그래서 미세먼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도 이제 경렬비도라든지 연평도 또는 안면도, 진도 그러니까 서해안 지역들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한 2배가량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도권에서 황사가 관측될 가능성은 거의 없긴 합니다만 만약에 관측된다면 3년 만에 12월 황사가 관측되는 것이고요. 남부 많은 곳에서 만약에 황사가 관측된다면 7년 만에 12월 황사가 날아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봄철에 황사가 날아들게 됩니다만 겨울철에도 이 중국의 황사 발원지의 상태가 건조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쪽에서 이 상승 기류를 타고 만약에 먼지가 날아들어서 한반도까지 올 수 있게 된다면 12월 황사도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편은 아닙니다만 드물게 한 4~5년 만에 한 번씩은 이 겨울 황사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예.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오염물질이 많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봄철 황사와 겨울철 황사는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는 주로 절반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관측이 그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분석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입증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 최근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근 3년 동안에 이 중국에서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넘어왔는지를 발표를 했는데 예. 그렇게 본다면은 한 50%는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12월 달부터 해서 이듬해 3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초겨울에서 한 3월, 초봄까지는 한 60%가량 중국의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밖에 봄철이라든지 가을철은 한 40% 정도 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가 수도권에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은 이제 국내에서의 오염물질들을 어느 정도 줄여서 미세먼지 농도를 조금 낮춰보자는 것인데 사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초겨울에는 6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비상 저감 조치를 아무리 시행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 줄인다 하더라도 완전히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로 이 중국에서의 들어오는 60%는 외교적 노력이 좀 필요하겠고
반드시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좀 줄여야 되겠고 여기에 이 중국에서 과연 진짜로 얼마 정도가 들어오는지 과학적인 입증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봄철에 들어오는 미세먼지와 다르게 겨울철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주로 이제 12월 달에 많이 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날씨가 이제 추워지는 때 좀 많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또는 날씨가 풀리는 시기에도 역시 중국에서 온화한 바람을 타고 황사나 또는 미세먼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예. 자, 오늘 2017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해돋이, 해넘이 보러 나들이 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 정유년의 마지막 해넘이는 이제 전남 신안 가고도에서 가장 늦게까지 올해 마지막 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후 5시 40분까지는 지는 해를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육지에서는 전남 진도 세방낙조에서 5시 35분까지는 올해 마지막 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예. 서울은 5시 23분, 인천이 5시 25분, 그리고 서산은 5시 28분. 그래서 주로 서해안 지역들에서는 오후 5시 30분 안팎 정도까지는 올해 마지막 해를 보실 수 있겠고요. 내년 첫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독도에서 가장 먼저 뜹니다. 그래서 7시 26분에 뜨게 되겠고요.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에서는 내륙에서 가장 먼저 뜨게 되는데 7시 31분에 올해 첫 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서울은 7시 47분, 강릉이 7시 40분. 그래서 동해안 많은 곳에서 7시 30분 전후로 해서 올해 첫 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해넘이와 해돋이를 잘 즐기려면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오늘과 내일 날씨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그 해맞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들에서 올해 마지막 해를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빗방울이 좀 떨어지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주로 서해안 지역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호남 서해안 지역들이라든지 남부 일부 지역 그리고 제주에서는 아무래도 해넘이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도 눈 소식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구름이 굉장히 좀 두텁게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넘이를 보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서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많은 내륙 지역들에서는 올해 마지막 해를 보실 수는 있겠고요. 내일 밤부터, 그러니까 내일 오늘 새벽부터 해서 이제 내일까지 아침까지는 다시 이제 점차 구름이 걷히고 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첫 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다 보실 수 있겠고요. 예. 다만 이제 새해 첫날에 강추위가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해서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겠고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5도가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동해안으로 많이 가셨을 텐데 동해안 지역들, 강릉 지역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들에서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안과 산으로 많이 가셨을 텐데요. 찬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곳들이 있습니다. 체감 추위가 좀 있기 때문에 방한용품을 반드시 꼭 챙겨서 나가신다면 내일 해돋이 전국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장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